자, 26번입니다. 26번 양수 A에 대하여 양수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문제 풀 때 나름의 힌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자주 보는 거고요. 그렇다 치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가 있습니다. g는 가나를 만족시킨대요. 그럴 때 g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럼 나는 이제 a도 찾아야겠네. a를 보니까 여기 붙어 있는 게 또 a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gx의 식을 어떻게든 찾아내고요. a를 찾아서 그 x의 값도 찾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를 볼게요. 일단은 g가 여기 딱 있어. 내가 원하는 주인공이 여기 딱 있는데 왼쪽에 뭐가 붙어 있죠? 뭔가 좀 싫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gx는 이렇게 뭔가 식이 따다닥 펼치게 되면 좋은데 함부로 나눌 수 없죠.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 왜요? 그렇죠. x가 0이 되거나 2가 되면은 0이 되어버리니까 나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조금 귀찮지만 0과 2가 아닐 때에만 범위를 좀 나누어서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죠. 얘들아, 여기 있는 것의 절대값이 여기 알맹이가 그대로 붙어 있죠. x(-2의 절대값이 왼쪽에 있고 x(-2가 그대로 알맹이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요 x하고 x-2가 만약에 양수라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약분이 됩니다. 즉 여기서 나눠줄 때 그냥 1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 x(-2가 어쨌든 음의 값이 나온다면 얘는 절대값을 벗길 때 음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나눠줄 때 약분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1이 살아남는다. 요 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2의 값이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일까를 고민을 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x가 되고 x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0이 되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 0과 2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뺀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작고요 2보다 큰 이 범위에서는 이 알맹이 값이 양수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면은 gx는 뭐가 돼요? 바로 그냥 얘가 됩니다. 절대값 fx a 이렇게 오른쪽에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gx라고 하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식이 좀 이렇게 나뉘는데요. 0보다 작고 2보다 큰 요 두 범위에서는 그냥 약분이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니까 gx는 절대값 fx-a다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0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쭉 가서 x가 2보다 크다. 요 둘 범위에서는 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약분되니까 절대값 fx 절대값 닫고 -a 마찬가지죠. 절대값 fx-a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얘들아, 요 사이에 어떤 범위가 있죠? 그쵸? 0과 2 그 사이가 존재합니다. 0과 2 그 사이에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의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알맹이 값이 뭐가 되니? 음수가 되어버리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 어떻게 돼요? 그쵸? 마이너스를 달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벗겨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gx를 마이너스를 여기다 땡겨가지고 gx는 마이너스가 여기 통째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맞나요? 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상황을 좀 오른쪽에다 써보자. 저 x가 0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이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바로 뭐가 돼요? 그쵸? 아까는 그냥 약분되니까 이거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통째로 절대값 fx -a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gx의 범위에 따른 함수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지금 정의되어 있대. 봐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g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x는 0, 여기 있는 x는 2를 잠깐만 우리가 빵꾸를 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나아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죠. 왜냐면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미분 가능은 전제로 뭐를 또 깔고 있어요? 연속을 더 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0과 2에서 연속이다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지금 경계가 나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여기가 0이에요. 그럼 0에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 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0에서 지금 연속이야. 미분 가능은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얘기는 그냥 대충 그린다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0이라고 하는 그 값을 0이라고 하는 값은 분명히 함수값은 존재하죠. 왜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0이라고 하는 그 함수값을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즉 이 점을 내가 왼쪽 식에다가 붙여도 되고요. 오른쪽 식에다가 붙여도 괜찮겠지. 어차피 연결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0이다라고 하는 그 빵꾸난 값을 어디다가 붙여도 괜찮아요? 그쵸? 여기다가 붙여도 괜찮고 여기다가 붙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데나 붙이면 됩니다. 뭐 여기다 붙이지 뭐 그냥 여기다 붙이고요. 이렇게. 자, 그럼 물론 둘 다 붙여도 괜찮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한쪽에다만 붙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2에서도 마찬가지죠. 2에서도 미분 가능하다, 2에서 연속이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2의 함수값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값을 여기 2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 식에다가 붙여도 괜찮고 오른쪽 식에다가 붙여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다가 아까도 왼쪽에다가 붙였으니까 여기 왼쪽에다 붙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여기다 붙이지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0을 포함한 작다. 그리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보다 크다. 즉 모든 실수에 대하여 gx의 식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에서 뽑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나에서는 어떤 또 추가 정보가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g, 이거죠. 이거 지금 구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이 녀석이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속 그리고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미분 가능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은 연속성을 일단은 확인을 해줘야겠네요. 자, 연속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뭐예요? 지금 경계가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 식에다 대입한 값과 오른쪽 식에다 대입한 값.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지만 연속이니까 그게 그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식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이 식 전체에 여기에다가 이제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한 값과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구나. 맞나요? 마찬가지로 2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x 자리에 2를 넣은 거 그리고 이 식 전체에다가 x 자리에 2를 넣은 것은 같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분 가능하다예요.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연속이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속이니까 우리가 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드럽게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죠. 즉 뾰족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계가 지금 0이죠. 그럼 0에서 왼쪽 식의 미분계수와 오른쪽 식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물론 0에서 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에서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인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얘를 오른쪽에다 쓰자. 자, 근데 지금 식이 봐봐요. 조금 복잡해요. 봐봐. 근데 복잡한데도 나름의 좀 룰이 있죠. 이거 전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전체를 그냥 h라는 식으로 잠깐만 둘게요. 잠깐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h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h가 될 거예요. 맞죠? 됐어요. 자, 이유는 그냥 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치환하는 거는 그냥 그 생각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식을 뭔가 적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간략함을 위함이지 괜히 헷갈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치환이라는 게 그렇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 연속이니까 0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과 0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같다. 즉 h0과 마이너스 h0은 같다. 즉 이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h0이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h0이 0이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h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체가 h라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0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우리가 이끌어내요? 그렇죠? 바로 절대값 f0 절대값의 빼기 a가 0이니까 그게 바로 a다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나는 마지막에 a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g3a, 즉 3a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a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f0으로부터 찾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이것도 2에서 지금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연속이기 때문에 2라는 경계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같겠죠. 그럼 똑같이죠. 똑같이 마이너스 HE는 그냥 HE와 같으니 역시 HE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h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게 0이라는 얘기죠. 이게 h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맥락으로 절대값 f2는 a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a를 여기서 구해도 좋고 여기서 구해도 좋고 아무튼 이게 둘 다 a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게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중에서 이제 연속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요 관계식을 하나 이끌어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0과 2에서 이번에 아까 연속으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요. 0과 2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0부터 보자. 0과 2를 경계로 해서 지금 왼쪽 오른쪽 식이 다릅니다. 얘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자. 지금 0이 이렇게 있어요. x는 0이 이렇게 있다. y축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x축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아까 h0은 0입니다. h0은 0이니까 0을, 그러니까 0은 지금 여기다 내가 포함시켰죠.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h0은 0이니까 일단은 여기를 통과하는, 여기를 이제 지나는 어떤 점이 되는데요. 자, 왼쪽은 h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은 마이너스 hx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도록 그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를 내가 h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뒤집는잖아. 그러니까 hx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하게 돼요? 얘는 오른쪽은 얘를 뒤집을 거란 얘기. 어떻게 뒤집어요? x축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뒤집히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0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은 이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스케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접하면서 뚫고 내려오는 상황도 막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hx예요. 그러면은 0의 왼쪽에서는 hx를 그대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0의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hx니까 접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프라임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 0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그냥 뚫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왼쪽은 hx, 오른쪽은 얘를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뾰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미분이 가능하다에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hx가 이렇게 생기던 혹은 이런 식으로 생기던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즉 h 프라임 0은 0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분명히 뭐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해성 경계가 있지만 그 관계가 지금 뭐예요? x축 대칭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h 프라임 2도 0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h 프라임 0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h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에 미분 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구나라는 생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우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연속이다,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그 중에서도 연속이다는 통해서 이런 관계,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씩은 추가적으로 얻어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h 프라임 0은 0, h 프라임 2는 0, 얘를 이제 진짜로 원래 우리가 지금 아까는 치환을 한 게 이거였고요. 원래 알맹이는 이거죠. 이게 이제 본질이죠. hx의 의미가. 그러면은 절대값 fx-a는 도대체 일단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은 절대값 fx-a에서 일단 fx가 뭐예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들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런데 물론 x축이 어디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할 때요. 당연히 x축을 이런 데다가 놓고 나서 생각은 별로 안 하지. 기본적으로는 예쁘게 이 정도에다가 일단은 x축을 그려놓고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일단은 fx의 기본식입니다. 그런데 얘를 일단 뭘 해요? 절대값을 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음의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그렇죠? 그 음의 부분을 접어 올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a만큼 뺀다. 빼기 a가 되는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가 양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y축으로 아래로 내린다 이런 말이죠.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은 아래로 평행 이동하면은 그 a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완전히 훅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진 않고요. 여기 조금 더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 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해볼게. 조금만 내려가서 뭐 이 정도의 이제 이렇게 느낌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hx, 이 hx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색깔을 좀 바꿀까요? 아니면은 적당히 이렇게 내려갈 때 예쁘게 이렇게 적당히 접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양쪽에 그 극대와 극소가 그러니까 원점 그러니까 이게 뭐죠? 변곡점을 통과하는 아주 예쁜 아주 이상적인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지만 만약에 그 절대값이 왜 나가죠? 3차함수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랬다면 즉 극대 극소의 차이가 조금 이렇게 절대값 차이가 여기가 좀 짧고 여기가 길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지. 그러면은 뭐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좀 잡으려고 그려놓은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A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훅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배트맨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 정도의 어떤 이거 HX 즉 이 정도의 그림이 스케치가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HX 즉 이거 방금 내가 그린 이것들은 봐봐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돼야 돼요. 0과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시에 0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H형은 0. H형은 0도 있고 얘들아 여기서 이것도 빠졌네. 봐봐요. 아까 우리가 H형은 0은 지금 요 경계에서 그죠? 요 경계에서 뭐예요? 그렇죠? H0이 나온 거니까 요 경계에서도 그렇죠? 왜냐면 2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서로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H2하고 그냥 H는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2도 0. 이걸 내가 빼먹었구나. H2도 0이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H2가 0. 그러니까 F0, H0이 0, H2가 0. 그런데 그 프라임 값이 0, 0이에요. 지금 우리가 HX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 정도의 느낌이겠지라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0과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시에 0, 즉 프라임 값이 0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0과 2에서의 함수값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황 중에서 뭐가 가장 합당하니? 뭐밖에 없니?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물론 한번 해볼까? 이거라면은 함수값이 0인 게 지금 0과 2 이거란 얘기인데 지금 프라임 값이 0이 아니죠? 전혀 이상한 거지. 이건 탈락.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0을 만족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그렇죠? 프라임 값이 0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딱 이거밖에 없고 프라임 값이 0 되는 게 딱 두 개 있으면서 동시에 x축과 딱 접하니까 만나니까 함수값도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딱 이런 얘기야. 이거.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란 얘기예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다 한 거죠. 봐봐요. 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얘를 fx의 그래프를 적당히 스케치하고 x축이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x축이 이왕이면은 그냥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찌르는 이 x축이라면은 그렇죠?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같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절대값을 먹였을 때 이렇게 해서 이 극대의 높이가 기존에 있었던 극소의 길이만큼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길이가. 그래야지 이거를 그대로 A만큼 적당히 끌고 내려왔을 때 딱 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는 이런 아주 예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x축이 만약에 한 이 정도 있던데 그래프가 만약에 적당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여기가 더 짧고 여기 더 길어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높아지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을 내가 x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 언덕의 제일 꼭대기가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안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예쁜 게 맞아. 보통의 답은 가장 예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도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순수하게 fx를 뭐 절대값 주고 a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런 걸 아닌 순수하게 그 fx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변곡점을 찌르는 그 누가 x축이 이렇게 변곡점을 딱 지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따다다당 있는 뭐예요? 그 극대국소의 위치가 0과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fx, 요게 이제 fx였잖아요. 그렇죠? fx의 식을 일단 찾을 수 있네요. fx의 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뭘 알고 있죠? 그렇죠. 비율 관계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여기가 1대 루트 3. 맞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있죠. 얘들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요 한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1대 1대 1로 이렇게 갈리니까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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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갈리 미안 여기가 1대 1은 아니지. 여기가 그냥 뭐예요? 여기가 극대국소에서 정확하게는 1대 1로 이렇게 갈려요. 왜냐면은 이 변곡점에 대해서 극대국소가 이렇게 대칭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아래 길이도 정확하게 등분이 됩니다. 등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0과 2의 한가운데가 바로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보세요. 1에서부터 2까지가 길이가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1대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1이란 얘기는 이 길이가 루트 3이란 얘기니까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좌표는 여기가 1 더하기 루트 3의 좌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방법이죠. 지금 그러면은 요 좌표 왼쪽 끝에 있는 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의 식을 금방 잡았죠. fx의 식은 바로 근이 뭐란 얘기예요? 1과 1 빼기 루트 3과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x 식은 최고 차항의 개수는 지금 1입니다. 그렇죠?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1 그냥 살려두고요. 근이 어떤 거 있어요? x-1 인수를 갖고요. 그 다음에 x 잘 따라와 봐봐. x 자 봐봐요. 이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보세요. 1 더하기 루트 3 맞죠? 이거부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x 빼기 1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게 바로 뭐다? fx의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죠. 보세요. 여기서 x 빼기를 먼저 묶어봐봐. 이렇게 x 빼기를 여기 색깔 좀 바꿀까? x 빼기를 먼저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x 빼기 1 더하기 루트 3 x 빼기 1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마치 뭐예요? 그쵸? a 빼기 a 더하기 b a 빼기 b 즉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뒷부분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어요? 그쵸?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은 x-1의 세제곱 그냥 이거 이렇게 전개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되니까 빼기 3의 x-1 이렇게 되겠다. 물론 한 번 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냥 이대로 둬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까지 둬도 상관없어. 어차피 계산은 그냥 어차피 여기서 이루어질 테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fx의 식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뭔가요? g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를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a는 아까 구해놨죠. 바로 이거였죠. 뭐 이거든 뭐 계산은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자, 뭐예요? 0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의 절대값이 a다. 혹은 2를 대입하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2를 대입하는 것도 예쁘다. 똑같네요. 그죠? 똑같으니까 가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나 2를 대입할래. 왜냐고? 2를 대입하는 게 양수니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그렇죠? 빼기 얼마예요? 2를 대입하니까 3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 절대값이니까 얼마예요?
2가 나온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a는 2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방금 내가 어디 했어요? 2를 대입해서 a를 찾았는데 그냥 갑자기 드는 호기심인데 0을 대입해도 a가 나올까? 한번 해볼까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되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2가 나와서 절대값이니까 그냥 2네요. 아무튼 a는 2가 맞습니다.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a를 찾았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G3a니까 마지막은 G6을 최후로 이제 답으로 하는 건데요. G6은요, 아까 우리가 경계를 좀 나눠놨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죠. 6이라고 하는 것은 GX가 지금 값 따라서 식이 좀 다른데요. 6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절대값 fx-a가 바로 gx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G6은 그냥 절대값 F6 마이너스 A를 A도 방금 2라고 계산되었죠. 그러니까 2로 계산해라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또 F에다가 6을 넣어볼까? 여기다가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6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을 넣어보면은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15 이렇게 되네요. 5의 세제곱은 125가 되고요. 15를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110이 되죠. 거기서 2까지 빼니까요. 최종 정답은 10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데요. 막상 또 차근차근 이렇게 뜯어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그래프도 좀 이렇게 추론해 보시고 그래프가 추론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또 식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계산까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였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7번입니다.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25 이하의 두 자연수, 25 이하의 두 자연수 PQ, 이게 또 이제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다. 일단은 절대값 fx가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개수는 5개이다. 그리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최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예요? 그쵸? 이 P하고 Q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P하고 Q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한번 미분해서 도함수를 생각해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해 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px가 되죠. 이런 인수분해가 좀 예쁘게 보이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p가 될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0하고 2p는 지금 p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p는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극대 그리고 2p에서 극소를 갖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그려놓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0 그리고 여기가 다다다다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의 2p죠. 2p의 극소점을 일단은 갖고요.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의 값도 한번 우리가 표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0 다다다다당 해가지고 0에서의 극대값은 0을 집어넣으면 Q가 되는 거는 너무 예쁘다. 그쵸? 그리고 2P 어디 갔니? 2P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볼까요? 2P를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게 되니? 8P 세제곱 마이너스 12P 세제곱 플러스 Q가 되니까 마이너스 14P 세제곱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요. 2P에서의 최소값 극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P 세제곱 더하기 Q 이게 이제 극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PQ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정도의 그래프의 경을 갖는 거죠. 자, 근데 물론 X축은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Q라는 정보가 우리가 자연수 얘들아 Q가 자연수니까 X축은 그래도 요거보다 밑에 있겠네 인간적으로 그죠. 아무튼 그렇다. 자, 가는요 뭐예요? 절대값을 했더니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A는 5개이다. 즉 극대극소가 총 5개가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Q가 자연수니까 X축은 여기 적어도 이제 Q 밑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조금 더 밑으로 훅 내려볼까? 만약에 X축이 한번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절대값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극대극소가 합해서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네. 망했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딱 접할 때를 한번 X축으로 한번 간주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극대극소는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찾는 상황에서 x축의 위치는 바로 어디다? 그렇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 정도가 이제 x축의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x축은 디테일하게는 이제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극대 q보다는 작고요. 극소 마이너스 4p 세제곱 플러스 q보다는 크다라는 게 바로 x축의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찾았죠. 극대극소 사이에 있다. 그러면 당연한 게 q는 당연히 양수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건 뭐 이쪽은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문제는 뭐다? 그쵸? 얘는 결국에는 이제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극소점, 극소값이죠. 극소값 얘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즉 음수란 얘기입니다. 음수.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는 마이너스 4p 세제곱 더하기 q는 바로 x축보다 밑에 있다.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q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카운트할 때는 자연수만 가지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지금은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은 바로 q와 p와의 관계가 좀 나오네요. q는 4, p 세제곱보다는 작다. 나중에 우리가 p, q의 순서상을 정할 때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가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보도록 할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 누구의 최대값이냐면은 절대값 x의 최대값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이 이 극대극소 사이에 있는 건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을지 혹은 여기 있을지 혹은 밑에 있을지는 사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x축이 어느 정도에 이제 있을 때 우리는 뭘 그려야 돼요? 절대값의 그래프를 스케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이란 그죠? 음의 부분을 접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x축을 적당히 그냥 여기에 더 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그래프가 이제 스케치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가장 높은데 최대값이 간격을 한 칸 삭삭 오른쪽 왼쪽으로 넓혔어.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변하지 않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간격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비교적 이 정도의 간격에서 한 칸씩 더 양쪽으로 넓혔더니 간격이 그 최대값 높은 데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할 텐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조금 그래프를 아까는 이 정도만 이렇게 개형을 좀 잡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x축은 잠깐만 저리 가 있어 해두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0에서 극대 2p에서 극소이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가 따다다다다다당 찍어서 여기가 p가 되고요. 그때의 요점 그 여기 p에서 이제 여기 여기 뭐야? 그 그래프하고 만난 요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변곡점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이걸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연장선을 따다다다당 그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가 2p라는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p라는 길이죠. 그러면은 좌표는 0에서 이제 p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p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오버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 왼쪽에 이제 마이너스 2p라는 좌표도 있긴 있겠죠. 그때의 함수값은 쫙이 밑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왜냐면은 0 마이너스 pp 마이너스 2p 2p 뭔가 이렇게 좀 대칭으로 이렇게 보이는 정도는 우리가 관찰을 하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죠? 위에서 이제 마이너스 p에서 딱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우리가 자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이게 보이겠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2p까지의 길이가 이제 실제 2p인데 이게 이 길이 1로 갈리니까 여기가 실제 길이가 p죠. 그러면 2p에서 p만큼 오른쪽으로 더 간 거니까 이 좌표도 일단은 뭐 3p 정도 된다. 뭐 안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좌표 설정을 해봤고요. 물론 x축은 이제 다시 이렇게 데려와서 어디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적당히 우리가 뭐 가운데 정도로 두고 가운데 정도 딱 가운데라고 하면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 정도로 두고 일단은 또 우리가 자세하게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로도 내려보고 하면서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구경을 좀 관찰을 좀 해보면서 좀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일단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리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P가 얼마일 때 Q가 얼마. 물론 반대도 괜찮겠죠. 만약에 Q라는 값이 얼마가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른 상황에 맞게 P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P잖아요. 이게 P고, 그죠? 이게 P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P이기 때문에 P잖아요. 물론 Q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P가 원인이 되어서 Q라는 값이 결정이 되는 이런 느낌이니까 P에 따른 Q의 값을 한번 결정해 보자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P가 그러면 1일 때 혹은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예요? P의 값에 따라서 Q의 값을 정한다. 즉 P가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렇게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P가 1일 때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를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런 생각 뭐야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값을 대입해 보면서 관찰을 하는 게 너무 잘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좌표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딱 P 2P, 3P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연수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P가 1일 때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선생님이 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요, 얘들아.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의 그래프를 한번 스케치를 해 봐야겠죠. 절대값의 그래프를 이렇게 이걸로 한번 해보죠. 그럼 절대값이 선생님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습니까? x축은 선생님이 또 한 거 물론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구경이니까 웬만하면 가장 예쁜 한 가운데를 x축으로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은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여기서 올라갈 때에도 자세히 그리면은 어차피 한가운데를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지금 위아래가 완벽하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지금 병목점을 통과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따다다다당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도록 딱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맞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맞아 그려주시면은 이런 느낌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런데 우리의 관찰 대상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과 절대값이 왜 나와? 그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대값이 같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은 뭐야? 내가 지금 P를 1로 딱 결정해 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이야. 그럼 뭐죠? 그렇죠. 최대값 정확하게 얘랑 일치하네. 아무튼 이쪽이야. 이게 최대값이야. 그런데 간격을 넓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간격을 넓히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넓히는 순간 망했지. 여기 마이너스 2의 경계값이 너무 크죠. 너무 크지.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p에도 훅 떨어진 게 확 접혀서 올라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보다는 너무 명백하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2로 간격을 넓혔을 때의 최대값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선생님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내가 x축을 여기 딱 가운데로 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일 아닙니까? 딴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가 있겠는데 한 번만 스케치해 보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만약에 x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옮겨줘 볼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봐요. 그럼 더더욱 그렇지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꼴랑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여기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그럼 뭐 이쯤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로 넓히면은 봐봐 여기가 더 밑으로 더 깊숙이 떨어진 게 더 위로 확 올라오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내가 꼴랑꼴랑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들 그죠? 마이너스 2에서의 이렇게 훅 떨어진 이 값이 접혀져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커요. 데미지가 커요. 그쵸? 그러니까 1일 때에는 이거는 요 마이너스 2가 너무나 많이 음수 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하는 사항이 안 된다. P는 1일 때에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렵지 않게 잡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상을 구할 때도요. 25 이하의 두 자연수일 때를 생각하지만 P가 1일 때에 해당하는 Q는 그냥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P가 2일 때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울 건 지우고요. 자, P가 2면은 조금 더 그림이 심플해지죠. 왜냐면은 P가 2면은 여기가 어디니? 그쵸? 여기가 2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예뻐.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은 요 안쪽으로 싹싹 들어오니까 훨씬 더 그림이 심플하죠. 그러니까 아래로 훅 떨어지는 요 구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고민이 안 돼요. 일단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야,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지우자. 이거 괜히.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P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2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은 여기 중간과 중간이 될 거야. 라는. 즉, 여기 안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 일단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또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이제 일어날지 한번 구경을 해볼 텐데요. 일단 P를 또 정확하게 한가운데다가 딱 둬보도록 하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절대값의 그래프가 너무 예쁘게 그려진다.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만 관찰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요 사이 그리고 그 안쪽에서만 관찰하면 되니까 요 바깥에 있는 그래프는 뭐 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 그 사이에서의 최대는 어디지? 정확하게 그쵸, 얘랑 얘죠. 정확하게 딱 일치하죠.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간격을 딱 줄여봐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쯤이고 이쯤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남죠. 그렇게 되면 역시 꼭대기가 최대예요. 아까랑 똑같잖아. 괜찮죠? 이거 괜찮지? 봐봐. 여기서부터 아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물론 여기가 이제 중복되는 최대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죠. 그런데 그 간격을 반으로 딱딱 줄여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뭐만 남아요? 이만큼만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는 건데 아까랑 이 높이가 똑같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찾느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2 아니 그러니까 P가 2죠. P가 2여서 요런 그래프가 생성이 될 때에 일단 X축이 여기라면 오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X축이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또 고민을 하는 거지. X축이 여기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예쁜 상황 아닌가요? 라는 생각 뭐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럼 일단 지워보고요. 그럼 만약에 X축이 조금만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X축을 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요걸 내려볼게요. OK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X축을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좀 올려보자. 이거 올려볼게요. 올려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충 스케치만 해봐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느낌이야? 지금 뭐예요? 아까 여기까지 봐봐요. 지금 가이드 선을 좀 미리 그려주자. 여기까지가 지금 정확하게 변곡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변곡점의 선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X축을 여기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같아져야 되잖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보다 얘가 더 확 올라가야 돼요.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대는 당연히 이쪽에 제일 높은 게 보이는데 간격을 줄여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간격을 줄여버리는 순간 그쵸? 얘가 안쪽을 이렇게 말리잖아. 그죠? 그럼 확실한 건 뭐예요? 이쪽이 뭐 이쪽이 치가 될 듯 아니 이쪽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이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확실히 얘보다는 작아지는 거 보이지. 간격을 줄이는 순간 최대값은 얘가 아닌 아래로 내려오는 어딘가일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됩니까? X축이 이렇게 아까 변곡점하고 동일할 때에는 OK였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순간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두 번 또 하나의 구경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구경을 하면서 풀었거든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합리적인 의심. 이번에는 요 한가운데를 지날 때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여기가 지금 X축이니까 어떻게 접혀져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잖아. 한번 그냥 그려볼까?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X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뭐야 우리는 그렇죠? 내가 더 그렇네. P까지만 잡으면 2까지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프를 뭐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x축이 여기니까 그죠? 왜 이래? 다시 한번 미안. 이렇게 되다가 접혀져 올라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죠? 여기까지 접혀져 올라올 것도 없잖아. 봐봐. 여기.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를 x축을 잡았는데 어차피 내가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그죠?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원래 더 내려와야 돼가지고 접혀져 올라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그냥 끊기는 거잖아.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대값은 여기인데 그 간격을 줄여봤자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아까 뭐였어요? 내가 x축을 딱 변곡점을 지날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 안 되고 아래로 내리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죠? 이 간격, x축의 위치를 딱 밑으로 내렸다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지, 얘들아? 그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 2에서의 여기 p, 그죠?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이 함수값이 뭐냐면은 여기잖아요, 요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죠? 뭔가 있는 거지. 아무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죠? 걔를 접어서 올려봤자,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얼마니? 그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이건데 이따 나중에 계산할게요. 거기에다가 접어서 올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의 f-2죠. 걔가 요거 꼭대기 q 맞아요? q 그죠? q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작은 거 오케이. 그죠? 그리고 작은 게 이제 x축이 이 변곡점의 밑으로 떨어질 때고요. 그 다음에 딱 변곡점일 때가 뭐였어요? 그쵸? 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에 이거를 그대로 올릴 때가 딱 정확하게 q랑 위 높이 q랑 일치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까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뭐예요? p가 2일 때 내가 이거에다가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일단 계산하면 돼요. 물론 이따가 보시면은 뭐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계산된 그 어떤 pq하고 꾸며진 이 식이 q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그쵸? p가 2일 때 이런 관계식까지 동시에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순서상을 적절히 잡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p가 3 혹은 4 이럴 때에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자. 잠깐만 우리가 이거를 소중한 정보는 이렇게 갖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지울 건 지우도록 해봅시다. 좀 해설 영상이 엄청 길어지는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p가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p가 3이면은 봐봐요.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마3이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요.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p가 마3이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p가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1, 2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어오니까 요만큼의 그래프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요 정도? 이 정도의 그래프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래프만. 맞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 아무튼 이 정도의 그래프만 그려질 거야.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축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 x축이 만약에 뭐 여기다 치자. 혹은 여기다 치자. 뭔지 x축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p가 2일 때 얘들아 이제는 문제를 거의 다 푼 건데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지금 p가 2일 때는 그래프가 어떤 개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어요. p가 2일 때. 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은 뭐예요? p가 딱 이 정도의 그래프에서 여기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접어 올린 거죠. 걔가 q라고 하는 이 꼭대기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ok가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p를 조금 더 내가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가 3이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q는 어차피 그 사이로 들어오니까 그래봤자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봤자 뭐 이 정도 그래프 아니야? 이 정도 그래프. 이 정도 그래프니까 뭐가 돼요? 그냥 이거나 얘들아 보세요. 이거나 혹은 이거나 p가 조금 더 줄어들어도 뭐예요? 이거나 좀 줄어들어도 요거나 조금 더 줄어들어도 요거나 똑같은 상황이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지? 이게 좀 설득이 될까? 똑같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되겠죠. x축이 어딨냐에 따라 거기다 대고는 이제 x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p가 2일 때 생각했던 그러한 그래프의 어떤 개형에 따른 그 결과가 p가 3일 때, p가 4일 때 등등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좋아요. 자, 괜찮은가? 괜찮은 건 내 생각뿐인가? 아무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P가 2부터 2, 3, 4 땡땡땡땡 일 때에는 바로 요 관계식만 만족하는 것이 내가 찾는 25 이하의 두 자연수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만 상황 파악이 됐으면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계산의 상황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조건은 뭐예요? P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니까요. 얘를 한번 정리해 두고 갈게요. 일단은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여기 fx가 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p가 되죠. 그리고 q야. 거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은 거니까 8 더하기 12, 21이 왜 나와? 12 p 마이너스 q가 바로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q를 넘기면은 여기가 2q가 되고요. 다시 2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6p가 q보다 작다 이거예요. 즉 4 더하기 여기다 밑에 쓸게요. 4 더하기 6p가 q보다 작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거 x축보다 요게 밑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또 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q는 4p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p가 이제 2일 때를 한번 카운트 해보자. 이제는 이제 계산으로 이제 완벽하게 건너온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p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은 P가 1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 이게 2니까 얼마예요? 12, 16 그죠? 16 어려워. 16이고요.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8, 4, 32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25 이하의 값만 다루니까 이 Q라는 것도 어차피 여기가 32로 어차피 커져봤자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25 이하이다 이것만 카운트 해주면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P가 2일 때에는 거기에 따라 이제 Q의 그 값은 무엇 해도 토탈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10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P가 3일 때를 한번 고민해 보자. P가 3일 때에는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니까 3, 6, 18이니까 22가 되겠죠. 여기가 22가 되고 Q가 되고요. 보세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또 엄청 큰 값이잖아. 근데 의미가 없죠. Q는 어차피 25까지만 카운트를 하니까요. 여기도 2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2, 23, 24, 25 네 가지밖에 안 됨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또 P가 4일 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맞겠죠. 근데 P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가 들어가니까 24니까, 어떻게 돼요? 26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Q는 어차피 25까지만 카운트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P가 5일 때에는 그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Q는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4부터는 또 허무하게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최종으로는 여기에서 P가 2일 때 이만큼 10개, P가 3일 때 요만큼 4개 해서 14개가 이제 최종 이제 순서상의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7번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렵겠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